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C급 리포트 게스트 백선민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이후 소멸되기를 기대했던 이제 코로나19가 최근에 그 확진자 수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2.5 단계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모든 관계와 접촉을 끊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이제 심각해 보이는데 2.5 단계에서도 약 48만 명의 상인들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체 우리 국민들이 포기해야 되는 일상이 있죠. 얼마나 다들 불편하십니까 지금.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거나 또 결혼식 같은 것도 이제 그 연기해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3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폐쇄 또는 이제 재택근무까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통당 이제 국민의 짐이 됐죠. 국민의 짐당이나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빨리 3단계를 조치를 취해라, 빨리 3단계를 선포해라,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방역과 경제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때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소멸을 이제 기대할 정도로 이제 뭐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었죠. 낮아졌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일까? 이제 그 수구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의 이제 방역 실패라고 자꾸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 우리가 뭐 또 따져볼 것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방역 실패는 이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이죠. 선전선동인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제 방역 시스템,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글로벌 규모화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 이제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K 방역 체계는 의심할 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은 8.15 광화문 이제 반정부 집회 후유증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조심한다고 해도 조금씩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 집회 자제 호소와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우 세력들은 광화문에서 8월 15일 대규모 이제 반정부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는 집회 규모가 100명 정도의 규모고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한 4시간, 5시간 좀 짧아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우려할 만하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갖다가 하면서 사실 집회를 허가해 줍니다. 8월 15일 이제 반정부 집회를. 당시에 이제 10여 건 이상의 이제 집회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단체가 10여 단체긴 하지만은 성격은 다 비슷비슷한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총 동원령을 내리는 신문 광고도 냈고, 이런 상황에서 집회 참석 규모가 한 100명 정도일 것이다. 나는 어쩌다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분의 그 인지력과 판단력을 갖다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분이 어떻게 그 재판 사무를 갖다 볼 수 있는 건지 그 자질을 갖다가 진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법률 개정안을 갖다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감염법상 전염병이 도를 때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금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허가해 줄 때는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여야 한다, 조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이죠. 실제로 판사가 자기 이제 법률적 양심이나 법리에 의해서만 승인을 하게 되면은 비전문가 아닙니까? 판사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 오늘날 요번에 이제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하나의 그 발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감염법 상에 그러니까 전염병이 지금처럼 준동하고 있을 때 집회 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리본부장, 관리청장이 됐죠. 질병관리청장의 이제 그 의견을 꼭 듣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갖다가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참 이제 그 문제적 인물인데, 이분이 본인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오셨는데, 정광훈 목사 참 그 문제적 인물인데, 이분이 이번에 또 코로나19의 그 재확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사랑제일교회는 당국의 그 비대면 예배 공고를 갖다 항상 이제 무시하고, 또 이제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몸에 좀 발열이 제일 중요하니까 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떤 이런 증세를 갖다 호소해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갖다 숨겨라 막 이런 이제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이제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뭐 전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광화문 보수 집회도 있지만은 이 사랑제일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사랑제일교회가 9월 1일 현재 확진자가 108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에 의해서 사랑제일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에 이제 책임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이게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여기 뭐 사랑제일교회도 또 지방에도 있는 모양이에요. 사랑제일교회가 서로 돌아다니면서 N차 전파라고 하죠. N차 감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확산시키는 이 주범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이러스의 전파 숙주 노릇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뭐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정광훈과 이게 반정부 성향의 이제 교회들이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퍼뜨린다, 의도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뭐 요즘 봐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평상시에도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도, 발생하기 전에도 이 정광운동 이게 반정부 성향의 목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뭐 광화문 한번 옛날에 가보죠. 태극기 모독단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 이제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소풍 나왔던, 산책 나왔던 분들이 참 듣기 민망할 정도로 과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 또 그 목사들을 갖다 신의 목소리처럼 인식하는 광신도들에 의해서 코로나19, 이거 뭐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좀 퍼뜨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사망률도 낮다며 해가지고 좀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수구 보수 세력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 그 다음에 그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졌다. 또 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길 수도 있는 지난 총선이었는데 우리가 진짜 참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대선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문재인 대통령의 또는 현 정부의 치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K 방역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갖다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종교를 갖다가 신봉하는 이제 목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극단적 적개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우리가 한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 교회가 어떤 민주화 운동, 또 통일 운동에 상당 부분 앞장을 섰었는데 요즘의 교회는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변질돼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들과 지금의 이제 반정 운동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극단적 혐오를 보이는 이런 극우 성향 교회들은 원래 같지가 않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교회들입니다. 진보적 교회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과거 이제 반독재 운동에 앞장서서 민주화라는 아주 큰 결실을 만들어냈었죠. 당시 진보적 교회들이. 그래서 민주화된 이후에 보수 성향의 이제 목사들, 이제 영락교회 그 한경림 목사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주의, 반공 노선 이런 걸 앞세워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요즘 말하는 한기총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하고 이제 맞습니다.
맞서게 되는 거죠. 진보 보수하고. 근데 이 보수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경화되고 극우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사회적 무리와 병폐를 많이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거기서 좀 분리가 된 모양이에요. 좀 온건 보수하고 극우 보수하고 나눠지는 그런 모양인데, 이 한기총 창립에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개입했다. 뭐 이런 말도 한간에는 나돌고 있습니다. 이 사회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이제 보수교회, 한기총 같은 보수교회는 근본적으로 이제 개혁지향적인 민주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이 맹신하는 것은 성경의 무오류,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공주의, 국수주의, 예수의 육체적 부활. 뭐 저는 정확히 지금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신봉하는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그 목사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관통하는 그 인권주의, 그 인권주의 안에 특히나 이제 그 낙태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그 허용이 아니죠. 그분들이 하나의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는 이런 것인데도 그 이제 보수교회에서는 마치 낙태를 갖다가 권장한다, 동성애를 갖다가 장려한다, 뭐 이렇게 좀 왜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탈권이, 남북교류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수교회 자체에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